자, 지금 시간이 2023년 3월 20일 월요일 오후 10시입니다. 자,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분기봉부터 볼게요. 분기봉. 자, 분기봉은 계속 상단선 위에 있습니다. 네? 분기봉은 계속 상단선 위에 있어요. 그리고 월봉은 하단선 아래 있고요. 자, 분기봉은 상단선 위에 있고 월봉은 하단선 아래에 있는 거예요. 월봉을 보시는 분은 사야 되고, 분기봉을 보시는 분은 팔아야 되는데, 분기봉이 끝나는 시간이랑 월봉이 끝나는 시간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본인이 어떤 봉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 본인이 나는 어떤 봉을 바라보고 있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른다, 내린다. 이건 두 번째 문제인 거죠. 왜냐면 분기봉으로 보면 내려야 정상이고 월봉으로 보면 올라야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맞고 틀리고가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추세에 대한 내용이에요. 추세. 잘 보세요. 물려도 상방으로 물려라. 좋은 내용이죠. 자, 보세요. 요 빨간색. 요게 T5 상단선이고, 밑에 있는 빨간색이 굵은 거, 요건 T5 하단선이에요. 자, T5 상단선이 내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T5 하단선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T5 상단선이 내리면 이건 하락 추세고, 이게 올라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올라가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얘는 내려가는 것만 중요해. 이해하셨죠? 얘는 내려가는 것만 중요하다고요. 올라가는 건 안 중요해. 반대로 T5 하단선은 내려가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올라가는 것만 중요해. 요게 상승 추세예요. 그러니까 상단선이 내려왔다가 올라가면 그게 상승 추세가 아니라고요. 응? T5 상단선이 내려갈 때는 하락 추세지만 그게 올라갈 때는 하락 추세가 아닌 거지 상승 추세인 건 아닌 거예요. 반대로 T5 하단선이 내려갈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올라갈 때 상승 추세야. 그러니까 얘는 하락 추세가 아니라는 거고 얘는 상승 추세가 아니라는 거죠. 상승 추세가 아닌 게 하락 추세라고 볼 수 없고, 하락 추세가 아닌 게 상승 추세라고 할 수 없고, 상승 추세가 아닌 게 하락 추세라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 자, 이렇게 내려가요. 여기까지가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예요. 근데 이게 위로 바뀌었죠? 위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락 추세는 아닌 거잖아요. 하락 추세는 아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 상승 추세는 없죠? 이게 무슨 얘기냐?
상단선이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했지만 하단선은 줄곧 내려왔다고요. 그러다가 여기서 꺾었어 위로. 여기 이제 상승 추세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상승 추세인 거예요. 지금은 상승 추세라고. 근데 여기서요. 여기서 지금 여기 기준으로 여기 내려가. 그죠? 그럼 요 구간은 하락 추세죠. 예. 그럼 지금 위치는요. 여기잖아요. 상승 추세이면서 하락 추세죠. 예? 예, 오키님 반갑습니다. 지금은 상승 추세이면서 하락 추세라고. 위도 내려오고 아래도 올라가고 하니까. 그러면 어느 게 맞는지는 시간이 지나야 증명되겠죠? 예? 지금 하락 추세가 맞는 건지 상승 추세가 맞는 건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거라고요. 시간이 지나야.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가 4월입니다. 4월이에요. 예? 4월달 갔더니 어떻게 됐어? 이게 내려가. 보이세요? 내려가죠. 예? 이게 위로 올라가다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다고요. 이게 뭘 뜻한다고? 상승 추세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번 달 3월 20일 기준으로 현재의 위치를 보면 하락 추세이면서도 상승 추세인데 이대로 이번 달이 끝나면 다음 달은 하락 추세이지만 상승 추세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수치는 하락에 유리한 거예요. 상승에 유리하려면 더 올라가야 돼요. 지금은 하락에 유리한 겁니다. 지금 상태를 보고 이게 상승에 유리하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기서 더 올라야 돼. 상승에 유리하려면. 천일홍님 반갑습니다.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지금의 위치로 이번 달이 끝나면 상승 추세는 끝난다고요. 상승 추세는 끝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 분기봉은 하락 추세가 끝나요. 분기봉은 하락 추세가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끝나면 분기봉은 하락 추세가 끝나는 거고 월봉은 상승 추세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4월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분기봉은 누르던 힘이 사라지고 월봉은 받쳐주던 힘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골 때리는 거죠. 지금은 분기봉은 누르고 있고 월봉은 받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월봉의 입장에서는 빠지기 힘들고 분기봉의 입장에서는 오르기 힘들어. 근데 4월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분기봉은 위에서 누르는 힘이 없어지고 월봉은 밑에서 받쳐주는 힘이 없어져요. 그러면 월봉의 입장에서는 내려가는 것도 문제없고 분기봉의 입장에서는 올라가는 것도 문제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이랑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이 오는 거예요. 지금은 양쪽이 다 막고 있으니까 어느 쪽으로도 가기 힘든데 4월은 양쪽으로 가기 다 편해요. 위아래 다 열려버려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주봉. 자, 추세의 관점에서 먼저 보자고요. 그랬더니 여기가 상단선이야. 자, 이번 주까지 하락 추세죠? 이번 주까지. 이번 주까지 하락 추세라고요. 하단선은 사실 발달된 건 없어. 하단선은 발달된 게 없어요. 그런데 월봉은 314.20이 하단선이잖아요. 그러니까 309.49는 314.20보다 낮기 때문에 월봉의 하단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를 수 있어요. 언제든지 오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매도자는 뭐다? 할 게 없다.
매도자는 할 게 없어요. 근데 나 진짜 미친 듯이 매도하고 싶어. 그럼 여기서 해야죠. 여기. 그죠? 월봉의 하단선 아래에서는 매도 못하니까 주봉의 상단선 위에서 매도해야 되니까 요 고가에서 요 상단선 사이 요 공간만 매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침 시황에 설명드린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자, 이 밑은 매도랑 상관없어요. 지금 뭐 야간 선물이 오르든 말든 매도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미. 왜? 상단선으로부터 다 멀어졌어. 예? 상단선으로부터 다 멀어졌다고요. 월봉의 상단선은 319.57이고 예. 주봉의 상단선도 시가잖아요. 근데 지금 위치는 319.57보다도 낮고 시가보다도 낮아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매도가 안 돼. 지금 위치는. 그냥 내려가면 박수. 그죠? 내려가면 박수인데 여기다 대고 신규 매도 해가지고 돈을 벌겠다? 그거 불가능하다고요. 자, 저가를 지키면 투자 심리도가 안 떨어져요. 예? 투자 심리도가 안 떨어진다고. 예, 그래서 저가가 깨지지 않으면 매수예요. 저가가 깨지면 이제 매수가 깨져요. 그러니까 저가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저가만 보시면 된다고요. 주봉도 끝났어요. 예. 주봉 끝났습니다. 자, 이제 일봉. 자, 일봉이요. 자, 일봉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까지의 결과만 보면, 이게 오늘이잖아요. 네, 오늘까지의 결과만 보면, 저가를 깼어요. 저가를 깨서, 저가가 제일 낮은 데로 내려갔고, 종가도 내려서, 종가도 제일 낮은 데로 내려갔어요. 네. 그죠? 그러면, 저가 기준으로 보면 여기가 깨져야 되고, 저가. 네. 종가 기준으로는 여기가 깨져야 돼요. 종가. 근데, 종가는 유효기간이 없어. 내일부터 영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예, 종가는 최저치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내일 종가 올라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그런 뜻입니다. 근데 저가는 화요일까지. 일단 가고 싶은 자리는 지난주 저가예요. 지난주 저가. 그러니까 예, 저가를 깨면 계속 여기로 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로. 예? 저가를 깨면 가고 싶은 자리가 여긴 거예요. 여기. 근데 이게 주봉의 저가잖아요. 예. 근데 이 밑에 하단선이 있어요. 그러면 투심은 내려가는 구조고 볼배는 내려가지 않는 구조예요. 예? 볼배는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도록 받치고 있고 반대로 투심은 밑으로 내려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예. 저가를 깨. 예? 저가를 깨면 목표치가 여기잖아요. 결국은 여기를 깨냐 마냐라고. 예? 지금 구조는 지난주에 저가를 깰 거냐 말 거냐예요. 근데 여기를 깨면 어떻게 돼요? 예, 주봉의 투자 심리도가 낮아지죠. 그러니까 하락이 된다고. 예, 주봉의 투자 심리도가 저가 투자 심리도가 하락하기 때문에 하락이 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지금 남은 건 요거만 남은 거예요. 예, 금요일 저가를 지키면 상방. 예? 금요일 저가를 깨면 하방이에요. 그러니까 결정을 하세요. 지금 이 상태에서 매수한다? 그러면 여기가 손절선인 거예요. 예? 지금 상태에서 매수를 한다는 건 지난주 저가를 깨면 손절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근데 확인하고 싶다. 그럼 최대한 지난주 저가에 가깝게 접근할 때 매수하셔야 손실폭이 줄어들겠죠. 지금은 여기서 매수하면 손실폭이 있잖아요. 그걸 감내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상방으로 간다. 뭐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는 두 번째 문제인데 본인이 상방을 보겠다라는 거는 금요일 저가가 깨지면 지난주 저가가 깨지면 손절할 의사가 있다라는 거를 고려하시라는 거죠. 신규 매도는 없다. 예? 신규 매도는 없어요. 지금 여기도 그렇고 이거 상단선 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일봉의 상단선도 약해.
주봉의 상단선은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멀어졌어. 월봉의 상단선은 319.57 위에 있기 때문에 매도자는 사실상 할 게 없어요. 예, 매도자는 보유하거나 정리하거나 그것만 되는 거고요. 예, 실질적으로 만약에 여기서 포지션을 잡아야 된다 그러면 저 같은 매도자가 아니라 매수자가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방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 제가 사람들에게 곧보스 시황을 하는 사람인데 곧보스 시황을 하는 사람이 레버리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지금 상태에서 거래를 한다면 하방에 신규 배팅은 못한다. 예. 상방에 배팅을 해서 단기적으로 거래를 하든 아니면 저같이 그냥 하방에 배팅되어 있는 사람은 계속 버티든 그런 식의 거래 전략은 되는데 여기서 아래라고 생각하고 하방에 배팅해 가지고 수익을 노리기에는 위치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 지금 당장은 그렇죠. 지금 당장은 하락에 배팅하는 게 그다지 좋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내려간다고 쳐봐요. 여기서 지수가 더 빠져. 그럼 지수가 더 빠지면 이걸 계속 매수로 받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매수로 받으려면 지난주 저가가 지켜져야 돼. 근데 지난주 저가도 깼어. 지난주 저가를 깨고 계속 밑으로 내려가요. 그럼 그게 매수 신호예요? 이번 달 말까지만 매수 신호지. 근데 이번 달 딱 끝나면 어떻게 돼요? 아래 확 열리는데? 아래가 딱 열리면 그다음부터 내려가는 게 지금처럼 어렵지 않아요? 그냥 쑥 내려갈 수 있다고. 그러면 이번 달에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상방 쪽으로 매집을 했는데 계속 내려가지고 2300대에서 마무리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는 매집을 한 건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이 왔는데 그 순간에 나는 매집에 성공해서 4월 달에 엄청난 수익을 볼 거야 라고 생각하고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내려가지고 2300대에서 그냥 마무리가 됐어. 올라가지 않고. 그러면 그게 매집에 성공한 거냐고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방을 본다라는 거는 텀이 짧다는 얘기죠. 여기서 상방을 본다라는 의미는 매집을 해가지고 내가 위에 올라가는 걸 기대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번 달 말까지 가격적인 메리트를 활용해가지고 거래 전략을 세울 수는 있지만 이번 달이 딱 끝나고 나면 이번 달 끝난 시점에서 다시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싸. 근데 4월 첫 거래 됐을 때 쌀 거냐? 그건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상방으로 가려면 319.57 위로 올라가야 돼요. 2436이었나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상방에 배팅하는, 그러니까 상승에 배팅하는 사람이 돈을 벌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잠깐만요. 예. 2436.15를 넘어야 돼요. 2436.15를 넘어야 상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선물 볼게요. 자, 선물. 월봉 하단선 아래로 내려갔죠? 얘는 상승 추세선 아래로 내려간 거예요. 코스피 200 지수는 그래도 공간 조금 더 있어요. 여기 있잖아. 요만큼 있잖아. 여긴 307점 얼마지? TO가 307.57. 307.57인데 지금 선물은 아예 내려왔어요. 그 밑으로. 그 밑으로 내려왔다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하방을 주장해요? 못하지. 네? 이 수치에서 어떻게 하방을 주장해요? 하방을 주장하려면 상단선 위로 올라타야지. 네? 그러니까 지금은 매도한 사람이 홀딩할 수 있는 영역이지 신규로 여기서 매도해가지고 만세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닌 거죠. 네. 청산을 하시거나 상방을 보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홀딩하거나. 자, 반대로 주봉은 상단선 맞고 내려왔죠? 네? 상단선 맞고 내려왔어요. 상단선이 TO 312.96이에요.
예? 그러면 312.96 밑은 매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 일봉. 예. 일봉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저가를 깨면 예, 지난주 저가 쪽으로 가는 거고 이제 저가를 지키면 또 올라가겠죠. 근데 상단선이 약해요. 지금 일봉은 상단선이 약하다고. 그러니까 매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고퍼스로 가겠습니다. 자, 분기봉. 예? 분기봉은 3030원대로 다시 왔죠? 예, 하단선 회복. 하단선 회복. 월봉은 상단선 위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거 매도가 위에 있는 거예요. 매도가 위에 있으니까 신규 매수 안 되죠? 예, 그냥 홀딩 하시든지, 예, 아니면 청산을 하시든지. 저는 신규 매수 주장 안 해요. 예? 나중에 여기서 한 틱이라도 빠지면, 팔았어야 되는데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응? 팔았어야 되는데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알려드렸잖아요. 지금 상단선 위에 올라타 있다고. 그러니까 저처럼 그냥 버티시든가 아니면 파시든가 둘 중에 하나만 결정해야 된다고. 여기서 신규 매수 들어가가지고 뭐 돈 벌겠다 이런 생각 아니라고요. 예. 매수하실 자리 얼마라 그랬어요? 2880원에서 2840원이었잖아. 그죠? 2880원, 2840원. 2880원은 월봉상 기준선 26, 예? 26개 값이잖아요. 보통 거기서 튕겨왔으니까. 그러니까 매수 전략을 가져간다면 일목으로 봤을 때는 2880원이고, 그 다음에 띵글로 보면 하단선이 2840원에 있으니까 2840원 아래는 괜찮다고. 예. 근데 지금 얼마예요? 3000원 넘었잖아. 예?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 자리 아닌 거죠, 솔직히. 그러니까 보유를 하시든가 파시든가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종가가 상승하면 목표가가 어디라고요? 여기 3,450원입니다. 이게 어떤 구조에 기인하냐면 선물이랑 똑같아요. 선물. 예? 여기 선물. 아니다. 선물이요. 선물도 보면 이 종가가 최저치예요. 종가가 최저치라 여길 가야 돼. 예. 294.75. 예? 294.75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가가 하락한다라는 건 294.75까지의 하락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기대하는 거라고. 예? 종가가 지난달 대비 하락해서 선물이 294.75까지 내려가는 걸 기대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내려가면 곧버스는 3,450원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3,450원의 종가를 기대하는 거죠. 다만 상단선이 있기 때문에 못 갈 수도 있어요. 상단선이 있기 때문에 못 갈 수도 있으니까 신규 매수자에게는 권할 수가 없지. 예? 상단선 위에서 매수했다가 물리면 뭔 소리를 들으려고. 그러니까 신규 매수자에게는 권할 수 없는데 저같이 이제 보유자는 거기까지 한번 노려보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주봉 하단선 시가죠? 시가 T5 3,000원.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주봉상 3,000원 아래만 매수 가능한 거죠. 그 위는 홀딩 영역입니다. 예. 가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왕에 설명하는 거 좀 설명을 더 드릴게요. 보통 하락할 때요. 예. 머릿속에 담으세요. 보통 하락할 때, 자, 하락. 예? 하락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는지 아셔야 되잖아요. 하락은 투자 심리도가 내려가. 예. 그럼 거래량이 올라와요. 예. 이게 하락이에요. 이건, 예. 이거 머리에 담으셔야 돼요. 예? 머릿속에 담으셔야 된다고. 하락이냐 아니냐는 거래량에 달려있는 거예요. 봐봐요. 이거 투자심도 내려가죠. 이거 투자심도 내려갔잖아. 근데 거래량이 안 올라와. 거래량은 더 내려가. 그죠? 여기도 봐. 밑에도 보세요. 이게 거래량이 밑으로 간다니까요. 이해되세요? 예, 서정선님, 토부님, 수리님 반갑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투심이 이렇게 내려가요. 예? 고조종. 이게 내려가면 보통은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게 거래량. 이것도 거래량이요. 이건 하락이고, 이건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투심이 내려가는데, 예, 언타이틀님 반갑습니다. 이게 투심이 내려가는데, 거래량이 안 나온다라는 거는, 예, 안 던진다는 얘기예요. 자, 투심이 내려가고 있는데 거래량이 올라오는 거는 투매가 있는 거야. 이건 투매. 거래 주체가 던지고 있다고. 예? 아, 나는 빠질래. 니네들끼리 해. 이런 뜻이에요. 예.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맨 위로 올라온다는 거는 나는 안 해. 너희들끼리 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 주체가 빠져나간다는 얘기잖아요.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주체가 나간다고. 그러면 주가가 빠지는데 많은 물량을 가진 주체가 나간다라는 거는, 예, 스크님 반갑습니다. 시장에 좋을 게 없잖아요. 근데 반대로, 거래량이 밑으로 깔려. 안 판다는 얘기예요. 예? 거래 주체가 빠지든 말든 그걸 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왜 들고 있겠어요? 나쁘지 않으니까 들고 있는 거잖아. 그쵸? 나쁘지 않으니까 들고 있는 거잖아요. 나쁘면 왜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안 팔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내려가는데, 투심도 같이 내려가는데, 거래량 투자 심리도 계속 밑에 깔려있어. 안 팔았다는 얘기야. 예, 에베네셀님 반갑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와, 봐요? 여기는 내려가면서 거래량이 터졌잖아. 그죠? 여기는 거래량이 터졌는데 여기는 안 터져. 예, 다르다고요. 이 하락과 이 하락은 다른 거예요. 생각보다는, 예, 공격적으로 매도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고버스를. 지금 고버스 누가 사요? 기관이 사지. 개인이 팔잖아. 그죠? 예, 이번 달에 추이를 잘 보세요. 고버스 팔고 있는 거 개인이에요. 개인이 팔고 있다니까? 기관 안 팔아. 그죠? 그러니까 기관이 거래 주체인데 기관이 안 파니까 물량이 안 나오잖아요. 거래 금액만 나오지 거래량이 안 나와. 자기네들이 절대 물량을 들고 있으니까. 그쵸? 예.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량 가면 좋은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움직이면 해피하다고요. 자, 일봉으로 갑니다. 일봉. 자, 하단선 별로고 상단선만 발달돼 있어. 예. 그러니까 기대할 게 없죠. 이건 갭상승으로 떠야 돼. 이렇게 갭상승으로. 예. 이거 다 죽여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할 게 없다. 지금 할 게 없는 거예요. 월봉의 상단선이 누르지, 주봉은 하단선을 벗어났지, 일봉도 상단선이 발달돼 있어요. 내일은.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지. 예? 미국 증시 내려가지고, 예, 고버스가 갭상승해서 아이고 위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예, 기대감은 있지만 그거 외에는 없어요. 타이거. 타이거 월봉, 일봉 똑같고요. 네. 자, 분기봉 하단선 하나 벗어났고요. 네. 월봉 상단선에 걸쳐 있죠. 이건 뭐 빼박이잖아요. 빼박이라고. 예? 빼도 박도 못할 부분이잖아요. 여기서 무슨 얘기가 필요해요. 저는 얘기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예. 이거 할 얘기가 뭐가 있어? 예? 상단선은 이미 올라탔는데 여기다 대고 제가 이거는 강력한 매수 대상입니다라고 할 거예요? 예, 못해. 예, 그러니까 그냥 잘 판단하세요. 홀딩을 할 거냐 아니면 익절을 할 거냐. 그거 외에는 없어요. 예, 여기서 뭐 신규 고민할 필요 없어요. 올라간다고 해도 보유자의 영역이죠. 자, 여기도 시가가 하단선이죠. 그러니까 주봉상 시가 아래만 되고 그 위는, 예, 이제 물 건너 간 거예요. 예? 물 건너 갔다고요. 이번 주 저가가 얼마냐? 예. 저가가
잠깐만요. 타이거죠? 네, 이따가 코덱스 보여드릴게요. 자, 일봉 똑같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손 떠났습니다. 네? 우리 손 떠난 거예요. 할 얘기가 없어. 네. 손 떠났다. 올라가면 좋지만 뭐 어쩔 수 없다는 얘기예요. 거래할 만한 가치는 없다고요. 거래 가치는 없다. 제가 보여드릴 게 있었죠? 오늘 저가. 오늘 저가 얼마예요? 2,975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어요? 2,975원이 저가라고요. 이게 왜 2,975원이 저가일까?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월봉의 상단선 얼마예요? 예? 월봉의 상단선 얼마냐고. 2,975원이잖아요. 이거 이해하셨어요? 어? 월봉의 상단선 값이 2,975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봉의 하단선과 월봉의 상단선이 있는데 월봉의 상단선까지 딱 내려왔다가 다시 감아올린 거라고. 주봉이 들어도 월봉이 누르잖아요. 그러니까 월봉이 누르지 않는 값까지 내려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딱 2,975원을 찍고 올라온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떠들 때 그 얘기 한 거잖아요. 월봉에서는 2,975원 아래, 2,975원 아래가 되어야 매수 가치가 생긴다. 이해되셨죠? 예? 더 작은 봉이 하단선을 가지고 있어도 월봉 자체가 상단선이 2,975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려면 거기를 한번 딱 찍고 가주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예, 그 얘기를 다시 설명해 드리려고 이걸 보여드린 거예요. 이거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매수할 거면 그냥 딱 간단하게 월봉의 상단선 위에선 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예? 매수 전략을 가져가더라도 적어도 월봉의 상단선 위에서는 매수 전략을 가져가지 않는다 라는 게 기본 전략이라는 거죠. 예. 그것만 지켜도 덜 당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10시 32분인데 국장 끝났습니다. 오늘은 국장을 굉장히 빨리 끝냈네요. 자, 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번 주 그쵸? 이번 주잖아요. 예. 이번 주에 얼마냐? 2,451? 예? 2,451이에요. 이번 주에 가야 될 기준선 26 값은 코스피 지수로는 2,451.97입니다. 2,451.97.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로는 얼마냐? 예. 322.53. 그죠? 예. 322.53입니다. 예. 여기 못 가면 상방 아니에요? 여길 못 가면 상방이 아니라는 건 예, 머릿속에 담아두세요. 자, 이제 국장은 30분 만에 다 봤습니다. 이제 미국 증시 시작했죠? 네? 미국 증시 시작했는데 그러면 미국 증시 봐야죠. 미국 증시를 보겠습니다. 자, 나스닥부터 볼게요. 이게 이제 재밌는 얘기들이 있어요. 오늘 이 얘기를 다 해드릴 테니까 이걸 듣고 나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이걸 듣고 나야 이해가 돼. 이걸 안 들으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몰라. 잘 보세요. 제일 먼저 제가 뭘 보여드릴 거냐면 다우 먼저 보여드릴게요. 다우. 다우를 보여드릴게요. 다우를 보면 끄덕끄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월봉은 하단선 아래에 있죠. 예?
월봉은 지금 하단선 아래에 있잖아요. 이걸 인정하라고. 예? 월봉이 하단선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응?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어. 왜 이걸 내려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유럽 증시가 막 내렸잖아요. 예? 그래서 막 장전에 1% 가까이 막 빠지고 그랬잖아. 기억하시죠? 근데 뭘 봤냐면 주봉은 아직 이격이 해소가 안 됐는데. 그죠? 주봉은 이격이 해소가 안 됐잖아. 오케이? 예? 그러니까 지금 다우 지수는 월봉은 하단선 아래 있고 주봉은 이격이 해소가 안 됐어. 그러니까 얘가 개파락하면 위로 올라오겠죠. 예? 1%를 개파락 시켜봐. 그럼 다 끄집어 올려. 왜? 이격이 더 벌어지는데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예? 월봉은 하단선 아래 있고 주봉은 이격이 벌어져 있는데 지금도 벌어져 있는데 이걸 개파락으로 내려봐요. 그러면 왕창 벌어지지. 그럼 끄집어 올린다니까? 그럼 양봉 날 거 아니에요. 이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사건을 보지 마시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에 벌어지는 사건만 보고, 야, 이게 왜 감아 올리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차트로 보면 감아 올려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이격은 해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주봉의 이격은 해소가 돼야, 그 다음에 내리든지 말든지 하지. 자, 해소가 딱 되면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어요? 악재를 받아들일 수 있지. 예? 그 다음에 악재를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상단선을 딱 찍고 그 다음에 내리면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예. 봉의 구조상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봉의 구조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그냥 끄집어 내리면 다 감아 올린다고요. 예. 다 감아 올리면 우리 입장에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올리더라도 떨어지는 게 낫지.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예? 그리고 이 정보가 이미 지난주에 다 얘기해드렸어. 기억하시죠? 예? 다우는 이격이 벌어져 있다. 그러니까 얘는 기술적 반등이라도 와야 돼. 떨어지려면. 기본적으로 떨어지려면 올라야 되는 놈이에요. 이격을 채워야 되니까. 그런 차트의 구조를 이해하고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종가는 얼마일지 몰라. 그죠? 오늘 종가는 모른다고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격은 해소한 다음에 움직일 거다. 예? 주봉상 이격이 해소된 다음에 움직일 거다. 이격이 해소된 뒤에 악재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무시하고 그냥 버틸지 그건 모르죠. 예. 근데 적어도 이격은 해소한 뒤에 움직일 테니까 예. 기술적 반등은 오겠죠. 예.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인정해야지. 지금은 다우지수 자체가 낙폭과대예요. 예? 지금은 다우지수 자체가 낙폭과대라고. 그러니까 낙폭과대니까 낙폭과대를 해소하고 난 뒤에야 뭘 할 수가 있는 거지. 예? 자, 하단선 밑에서 매도 없다. 그죠? 하단선 32,296 아래는 매도가 없는 거예요. 매도 없다고. 인정하잖아요. 예. 상단선 어디 있어요? 예. 여기 있잖아요. 여기. 예? 월봉상 매도기에 지나갔다고. 아니요. 분기봉상 매도기에는 지나갔고 예. 지금은 할 게 없죠. 현재로 돼 있어요. 과거로 돼 있어야 되는데. 예. 과거로 하면 여기에 여기. 그럼 이것도 현재인가? 잠깐만요. 여긴 과거 맞네. 예. 그러니까 여기. 예.
32,058? 이 아래는 매도 불능이죠. 매도 불능이에요. 오르든 내리든 매도 불능이라고. 예. 이격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매도 불능이에요. 그러니까 주봉에서 매도 가능한 거는 32,058인데 이 32,058이라는 위치가 월봉으로 봤을 땐 하단선 아래이기 때문에 매도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자, 이게 분기봉으로 보면 상단선이 어디 있다? 여기죠, 여기. 예, 여기. 있습니다. 33,962. 그러니까 33,962 위에서 매도한 사람은 그냥 계속 세워라 내어라 보내는 거고요. 예. 지금은 들어갈 자리가 없죠. 월봉은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뭐만 기대하는 거예요. 예. 분기봉상 종가가 하락해달라. 여기만 안 넘으면 되는 거죠. 여기만. 예. 33,147. 요 아래에서만 끝나면 되는 거예요. 33,147 아래에서 끝나면 이제 분기봉은 죽어요. 분기봉은 이제 28,000대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28,700대로 떨어져야 되는 구조가 되는 거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오르지만 않으면 땡큐예요. 나머지는 분석 가치가 없습니다. 예? 나머지는 분석 가치가 없어요. 지금은 매도자에게 유리하지 않아요. 매도자에게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매수자가 고민을 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건지. 자, 어제 저가가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갈 건지, 지난주 저가가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갈 건지, 그건 매수자가 결정해야 될 부분이고, 매도자는 지금은 매도 들어갈 구조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나스닥. 자, 나스닥은 아직 시작 안 한 것 같죠? 네, 시작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면 SQQQQ부터 볼게요. SQQQ. 참 슬퍼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자, 보세요. 여기 하단선 있죠? 하단선. 하단선만 보고 있어요. 하단선만. 상단선은 여기 있습니다. 상단선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40.15 밑에는 반등 여지가 있는 거예요. 반등할 수 있다고. 여기까지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34.72 아래가 이제 매수 영역이고, 그 다음에 주봉은 뭐 없어요. 아래 위 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봉은 올라도 되고 내려도 되고 뭐 다 열려 있어요. 지금 제가 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안 써요. 실시간으로 안 쓰기 때문에 나스닥은 지연이에요. 지연. 지연됩니다. 자, 이해하셨죠? 월봉 매수가. 주봉은 양쪽 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내리는 거 상관없어. 근데 위로 올라가는 것도 상관없다고. 양쪽 다 상관없는 거야. 이게 일방적으로 많이 빠지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많이 오를 수도 있어요. 위 아래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양쪽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여기도 열려 있고 여기도 열려 있어요. 근데 일봉은 보세요. 위를 막았어. 일봉은 위를 막았다고. 뭐 하단선은 여기 있습니다. 일본 거래자가 노릴 수 있는 가격은 34.19. 34.19예요. 일본 거래자는 34.19고, 여기 이제 여기 밑에서 시작할 줄 알았더니 이격 여기 위에서 시작했네요. 자, 일봉은 오늘 매수 가치가 없죠. 일봉은 매수 가치가 없어요. 주봉도 매수 가치가 없어요. 일봉, 주봉 매수 가치가 현재 위치에서는 없습니다. 일봉은 34.19, 월봉은 34.72. 그 외의 가격은 매수를 공략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삭스. 삭스예요. 삭스. 여기 볼벤 나간 것만 지금 복구 중이고, 주봉은 위아래 아무것도 없고, 그죠? 위아래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아래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위도 아무것도 없다고. 그 다음에 지금 일봉은 여기 볼벤 2개 다 나갔잖아요. 볼벤 2개 다 나간 것만 복구 중이에요. 매수가는 여기 18.64. 그리고는 뭐 없어요. 그리고 월봉의 상단선이 여기 있죠. 여기 21.78 정도 있으니까 지금 주봉과 월봉은 21.78 아래로는 뭐 막는 게 거의 없어요. 지금 막고 있는 건 일봉이 막고 있는 거지. 일봉만 좀 막고 있고 나머지 봉은 또 누르는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 아래도 열려있고 위도 열려있는 그냥 붕 뜬 상태예요. 이번 주는. 그러니까 요행을 바라는 수밖에 없어요. 위도 열려있고 아래도 열려있는데 예, 어떻게 하겠어요? 둘 다 기대를 해봐야지. 자, 이제 나스닥 보겠습니다. 나스닥. 예, 나스닥을 봐야 되는 이유는 뭐가 있냐면 잘 보세요. 예, 여기가 상단선이잖아. 예? 지난주에 상단선 맞고 내린 거예요. 그냥 내린 거 아니에요. 하단선은 여기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여기 상단선 있어. 예? 여기 상단선 있다고요. 그죠? 상단선 있어. 주봉 아직. 그러니까 주봉은 월봉의 매도가 주봉의 매도가 두 가지가 다 존재하는데 매수가는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는 매수가가 11,315 정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월봉의 매수가는 11,343 정도니까 결국에는 매수할 거면 이 정도까지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본인이 매수자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내려와야 매수를 할 수 있다고. 지난주 저가가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11,315 아래에서만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예. 매수를 하실 거면 그렇게 고민을 해보시는 거고, 매도자는 11,669를 넘어야 돼요. 11,669를 넘어야 매도 전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 구조예요. 일봉은 코멘트 할 게 없어요. 밑에는 하단선이 받치고 위에는 이격볼벤이 맞고 있어서 예, 이건 뭐 아래도 위도 둘 다 썩 좋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좁은 건 버리고 예? 그럼 뭐 전일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 보시든가 예? 전일 저가가 붕괴되면 매수 전략을 포기해야죠. 그러니까 일봉을 보고 매수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런 의미고, 매도를 하겠다 그러면 주봉의 상단선이 있으니까 굳이 일봉의 상단선만 보고 할 필요는 없고 주봉의 상단선과 월봉의 상단선을 이용해서 매도 전략을 설계하시면 되고요. 예. 하단선은 일봉의 전봉 저가가 무너졌을 때 주봉의 주봉의 하단선이 11,315에 있으니까 예. 이 정도까지의 하락폭은 어쩌면 가능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예. 일단 추정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나스닥 지수로 보면 예. 뭐 상방에 완전히 유리하다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다 봤죠? 예, 다 봤습니다. 예. 보는 김에 삭스도 한번 볼게요. 삭스 지금 월봉 상단선에 도달했습니다. 상단선에 도달했어. 예? 월봉 상단선에 도달했는데 얘는 예, 위가 열려 있어요. 이게 저기랑 다른 점이죠. 나스닥이랑 다른 점이에요. 나스닥은 위를 막았어. 예? 나스닥은 위를 막았는데 얘는 열려 있어요. 그래서 얘가 더 무서워요, 솔직히. 나스닥은 위를 이렇게 딱 막았잖아요. 딱 봐도 위를 딱 틀어막은 모습이 딱 보여. 그러니까 누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 삭스는 이거 열어놓고 내리니까 예, 좀 부담스럽죠. 하단선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은 거는 똑같아요. 예? 하단선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은 거는 똑같으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 언급할 내용이 없어요. 예? 언급할 내용이 없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월봉은 예, 이렇게 예, 지금 하단선은 2,959. 그러니까 주봉의 하단선도 대충 그 정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밑으로 빠지면은 둘 다 이 정도까지는 내려갈 수는 있는데 나스닥 지수는 그나마 이제 위를 막아놓은 상태에서 주봉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고, 필반은 위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내려가는 거라 필반이 조금 더 부담스럽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봉은 이건 해석이 안 돼요. 그죠? 이게 지금 이격 볼벤 20, 볼벤 20이 걸치는 자리에다 하단선을 받쳐놨기 때문에 예, 양날의 칼이에요. 하단선으로 보면 매수지만 예, 볼벤 20으로 보면 매도예요. 그러니까 매도해야 될 자리에 하단선을 받쳐놨으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해석이 안 된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럼 해석이 안 되는 봉은 빼고 예,
주봉과 월봉으로 봤을 때는 둘 다 매도자에게 유리한 흐름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우 다시 볼까요? 다우. 덜 올랐으면 좋겠어요. 덜.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건 덜 오르는 거예요. 덜. 분기봉상 종가 하락해야 되니까 덜 올라주길 바라는 거죠. 다만 여기서 매도 못해요. 응? 매도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요. 다우는. 자, 그리고 S&P도 지금 하단선 아래 있잖아요. 여기는 상단선 위에 있고, 자, 월봉은 하단선 아래 있고, 주봉은 상단선 위에 있어요. 그쵸? 지금 국장이랑 똑같은 구조잖아요. 국장이랑 똑같은 구조라고. 그러니까 주봉으로 보면 매도고 월봉으로 보면 매수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월말까지 싸울 거라고. 어느 쪽이 이길지는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봉이 다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힘이 한쪽으로 완벽하게 몰려서 이게 상방 하방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막 제각각이에요. 주봉, 월봉, 분기봉이 다 서로 다른 방향을 보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각 봉이 끝날 때마다 하나씩 체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 지날 때마다 이렇게 체크해 가면서 이게 지금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를 체크해 가면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월봉상 매도 메리트는 없는 거예요. 월봉상 매도해야 될 메리트는 지금 당장은 없다고요. 그 매도 메리트가 없다라는 걸 감안하시고 보셔야 지수가 반등을 해도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우리 눈에는 악재가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는 악재가 보였다고요. 근데 차트는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차트는 그렇게 안 생겼다고. 그러니까 일어나고 있는 현상만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장이 시작한 거죠. 장이 시작한 거니까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를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미국 증시가 오르고 있다고 해서 이거 또 상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또 끝나봐야 아는 거죠. 단지 매도 메리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당장 오르든 아니면 내리든 다우지수, S&P 지수는 매도 메리트가 없어요. 두 개는 없다고. 매도를 하려면 나스닥을 해야지. 매도를 할 거면 상단선까지 올라온 나스닥을 매도해야 되는 거지. 아니면 필반을 하시든가요. 그죠? 저긴 아니라고. 나스닥과 다우는 매도 가치가 없습니다. 홀딩 해보는 거지. 자, TMF 공중에 떴어요. TMF 공중에 떴고, 잠깐만요. 이거 월봉, 분기봉. 분기봉 보시면 계속 상단선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죠? 홀딩 해볼 만한 가치는 있는데 신규 매수할 가치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들고 가볼 만한 가치만 있는 거야. 8.21을 넘는 순간부터는 신규 매수는 필요 없고 들고 갈 거냐 말 거냐 그것만 결정하신 다음에 팔 거냐 들고 갈 거냐 그것만 결정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위에 올라갔는데 여기서 신규 매수를 하면서 상승을 노리겠다. 그게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크다는 거예요. 바로 올라가니까 음봉 나잖아요. 자, 테슬라 상단선에서 계속 밀리고 있고, 지금 보세요. 못 가. 그죠? 저가 깨지고 나서 많이 못 가잖아요. 저가를 깼잖아. 그죠? 위로 아직 양봉 아니에요, 이거. 음봉이라고. 응?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게 지금 잘 가고 있는 거냐는 거예요. 주봉에서 양봉 나고, 이게 이렇게 가니까 이거 상승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월봉으로 봤을 때는 예, 그냥 아래 꼬리 달리는 음봉이에요. 이대로 가면 상방이 안 좋아요. 상방으로 갈 거면 더 끌어올려야 돼요. 이걸 끄집어 올려서 올라가야 된다고. 예. 근데 나스닥은 지금 상단선에 걸려 있잖아. 11,700선에서 막혀 있죠. 그러니까 위로 시세를 내야 되는데 위로 시세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나스닥 지수가 안 만들어 주니까 결과적으로 예? 지금 테슬라가 빌빌거리는 거잖아요. 테슬라가 이렇게 빌빌거리면 상방이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감안을 하세요. 주봉은 저가 안 깨지면 사도 되고 월봉은 매수매도 둘 다 안 되고 예. 알아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예. 테슬라 하단선 여기 있어요. 예. 175.86에서 지난주 저가 사이가 매수 영역이에요. 매수를 하실 거면 이 공간을 놓으셔야 되고 월봉은 둘 다 안 돼요. 애플은 월봉상 맞고 있는 게 없어요. 주봉도 위아래 다 뚫려 있고 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을 보면 아 이거 어떡하지? 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분기봉으로 보면 분기봉 예, 지금 완전 꼭대기에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한 거야. 예? 지금 애플을 분기봉으로 보면 우와 과하다 이거죠. 예, 과한 상태예요. 근데 월봉이 위가 열려 있으니까 안 떨어지고 계속 버티는 거죠. 분기봉은 과해요. 그러니까 홀딩 하시든지 그냥 파시든지 그것만 되는 거예요. 자, UVXY 어디 있죠? UVXY가 이거다. 자, UVXY입니다. UVXY 분기봉부터 볼게요. 네. 분기봉은 여기가 하단선이잖아요. 예. 4.66 그 위에 하단선이 여기에요. 여기 예. 6.41 다 복구했어요. 예? 다 복구했다고. 하단선 전부 다 복구해줬어요. 분기로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없어요. 예? 6.41이 복구해줘야 되는 값이고 그 이상은 올라도 되고 내려도 되고 상관없는 거예요. 6.41까지만 복구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UVXY는 분기봉상으로는 할 일 다 해줬어요. 그럼 월봉으로는 뭐가 있냐? 네. 월봉 볼게요. 월봉은 상단선 위에 있어요 지금. 그죠? 5.12가 상단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분기봉이 월봉을 들고 올라간 거예요. 예? 분기봉이 월봉을 들고 올라갔다고. 그래서 월봉은 5.12가 넘으면 매수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홀딩 하시거나 파시거나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월봉은 누르고 분기봉은 당기고 예. 예,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하세요. 다른 봉은 사실 볼 필요가 없어요. 다른 봉을 봐서 뭐 할 거예요. 월봉의 상단선이 여기 있는데. 그죠? 이격볼 밴드 넘었잖아요. 이격볼 밴드 20도 넘었기 때문에 월봉은 매수 가치가 전혀 없고 분기봉으로 봤을 때는 6.41, 6.41까지가 개런티 해줘야 되는 그런 위치니까 올라가더라도 이건 이제 요행의 영역이 되는 거죠. 양. 예, 얘도 지금 상단선 위에 올라탔잖아요. 예? 상단선 위에 올라탔다고요. 월봉은 매수 가치가 없어. 매수 가치가 없어요. 월봉만 보면. 그럼 이거 분기봉은 어떻게 생겼지? 예. 분기봉도 없어요. 분기봉 이거 올라도 내려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예? 분기봉은 올라도 내려도 상관없고 월봉은 이게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매수자에게 유리한 구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홀딩만 된다. 신규 매수는 없다. 오르든 내리든 이건 신규 매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매도 위치로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저라면 접근 안 할 것 같아요. 결과랑 상관없이 결과랑 상관없이 제가 분석하는 방식으로는 이건 들어가기에 그리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당연히 아니라고 얘기해야죠. 이걸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11시네요. 오, 오늘은 상당히 빠르게 그래도 진행을 했네요. 앞으로 9거래일 남았습니다. 앞으로 9거래일. 예? 앞으로 9거래일 남았는데, 지금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랑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는 사실 이제 매도할 만한 위치까지는 거의 올라온 것 같고, 반대로 S&P 지수랑 그 다음에 다우 지수는 하단선 아래에 있어요. 하단선 아래에 있으니까 얘는 매수 위치에 있는 거지 매도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지수가 달라요. 예? 나스닥 지수랑 필바는 매수보다는 매도 쪽에 유리한 구조고, 반대로 그 다우나 S&P는 매도보다는 매수 쪽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보시는 관점도 좀 다르게 보셔야 되고요. 다만 다우 지수랑 그 다음에 S&P 지수가 하락해서 마감하면 다음 분기에는 좀 더 하락하기 쉬운 구조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 오늘 포함해서 10거래일 남은 거죠. 미국은 10거래일, 우리는 오늘 지났으니까 9거래일이 남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잘 관찰을 하세요. 시간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DRV요. 분기. 분기는 하단선 다 회복했어요. 하단선 다 회복했습니다. 지금 요 시가가 하단선이에요. 여기. 그쵸? 하단선 많이 또 있네. 여기. 다 복구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분기로 봤을 때는 서비스 다 해준 거예요. 해줄 거 다 해준 거야, 이건. 분기의 입장에서 보면, 진짜 다 해준 거다. 이제, 분기를 보고 더 기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기를 보고, 이거 더 올라갈 수 있냐? 오케이. 있어요. 근데 신규 매수는 안 돼. 신규 매수는 안 된다고요. 벗어났다고. 지금 이 차트로 보면 신규 매수할 수 있는 건 4849 아래만 돼요. 4849 아래만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일단 매수가는 벗어났고요. 목표가는 없어요. 올라가는 걸 막는 힘이 없어요. 그 다음에 반대로 주봉은 상단선이 52.32에 있어요. 52.32. 그러니까 52.32 위는 매도예요. 52.32 위는 매도기 때문에 이미 벗어난 거죠. 벗어났잖아요. 지금 분기로 52.32가 매수가인데 월봉으로 봤을 때는 52.32가 매도가예요. 그러니까 52.3이라는 수치를 기준으로 위는 매도고 아래가 매수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는 매도 영역에 들어갔잖아요. 홀딩 하시든지 파시든지 그건 이제 투자자 본인이 결정해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매수 위치를 벗어났다라는 거는 명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봉. 주봉은 아직도 하단선으로 버티고 있어요. 주봉은. 이건 하단선이 없잖아요. 이게 고집이 오지게 센 거예요. 추세를 어떻게 이렇게 그려왔지? 지금 월봉의 상단선 위에다가 주봉의 하단선을 이렇게 갖다 놓고 대롱대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을 버텨보시든가. 주봉의 하단선을 믿고 일주일을 버텨본다. 이게 하나의 전략. 그냥 팔아버린다. 이게 하나의 전략. 신규 매수는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 보면 신규 매수는 없다. 이미 52.32를 넘어가는 순간 안녕이에요. 52.32를 넘어가는 순간 얼마를 올라가든 월봉은 들어가야 될 명분이 없는 거죠. 근데 그 위에 주봉의 하단선이 있으니까 나 저거 망가지는지 안 망가지는지 일주일 정도는 더 지켜봐야겠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결정을 하실 거면 홀딩이 볼만하다. 근데 저는 신규 매수는 절대 추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월봉의 상단선 위에 올라탔기 때문에. 이건 지금 고버스랑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고버스의 상황과 완전 똑같다고요. 그래서 매수 추천은 불가능하다. 지금의 상황에서 매수 추천은 할 수가 없다. 매도를 할 거냐, 홀딩을 할 거냐, 그것만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단선 주봉 세네요. 고집이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자, 뭐 오늘 이 정도면 되겠죠? 미장은 10거래일, 국장은 9거래일, 운명이 맡겨야죠. 일단 결과를 봐야 됩니다.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하루하루 뭐가 막 터지고, 그죠? 뭐 또 그걸 또 해결하고 막 정신 없어요. 그 채팅방에서 막 사람들이 그 정보 막 주시잖아요. 막 그런 거 보면 뭐 별의별 일들이 막 다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금리를 올리는, 금리를 올리는 상태에서 주가가 움직였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금리를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건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터지고 있는 거잖아요. 금리를 올리는 걸로 인해서 하나씩 뭔가 이제 그 우리 경제 시스템 안에서 뭔가가 오작동하면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기업 쪽이 아니라 금융 쪽인 거죠. 금융 쪽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봐야겠죠. 근데 굉장히 신속하게 막 대응을 하고 있긴 한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은행이 그 실버게이트, 그 다음에 뭐죠? 그 실리콘밸리, 그 다음에 시그니처, 그 다음에 CS? 지금 이제 벌써 은행이 몇 개째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많겠죠? 설마 문제가 있는 은행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은행 뿐일까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 꽤 많은 위험들이 존재할 거고요. 우리는 모르죠. 저도 모르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 돼요. 모르는데 아직 우리가 접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겠어요? 그쪽 바닥에 있는 사람들도 잘 모르는 게 많을 텐데. 근데 어쨌든 지금의 위치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대부분 채권이랑 관련돼서 지금 사고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켜봐야죠. 뭐 하루 증시가 오르고 하루 증시가 내리고 지금은 그런 단계를 넘어선 것 같아요. 예전에 막 증시 빠질 때요, 다우지수가 막 1700포인트씩 내리고 막 그랬어요. 하루에 1700포인트가 내린다니까요. 그런 것도 봤는데요. 지금 뭐 500포가 오르니 300포가 오르니 뭐 200포가 내리니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문제가 생기면 변동성은 미친 듯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사실 뭐 하락이 시작된다 그러면 상승폭을 다 만회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과연 이제 우리가 실제로 기대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실체화돼서 작동할 거냐는 거죠. 그 부분을 잘 관찰을 해보세요. 이제 그 다음엔 어딜까요? 분명히 지금 이 상태에서 모든 게 해결된 거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CS 은행이 인수된 거는 4조? 4조 정도에 인수됐는데 날라간 채권이 22조라며요. 그러면 그 22조를 떠안은 회사들이 또 있을 거잖아요. 22조를 날려먹은 회사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코미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전이 되는 거죠. 일로 가고 절로 가고 막 이렇게 돌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그래서 일단은 계속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악재다, 그리고 이게 위험이 계속 증가될 거다 그러면
월봉을 죽일 거예요. 응?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월봉을 죽일 거라고 봐요. 이게 악재야? 예? 이게 악재란 말이에요.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모르지만 시장이 판단했을 때 이게 악재라고 생각되면 월봉을 하락시킬 거라고. 예? 월봉을 하락시켜서 끝낼 거라고요. 그래야 내리기 좋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련의 그 사건들이 잘 해결된다라는 거는 월봉이 상승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예. 그게 아니라 사건이 해결된 게 없어. 예? 계속 현재 진행형이라고 본다면 월봉은 하락해서 끝날 거라는 거죠. 특히 다우, 예? 다우에 대형 금융사들이 있지 않나요? 예? 대형 금융사들이 다우 지수에 있다면 다우 지수가 무너진다라는 것은 금융이 무너진다라는 의미를 뜻하겠죠. 예? 그러니까 다우 지수가 월봉상 하락하느냐, 그리고 분기봉상 하락하느냐, 그것만 보시면 돼요. 하락한다라는 건 28,700 아래로 내려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가 터지는 거야. 그냥 내려요? 지금 얼만데? 32,000인데? 예? 지금 다우 지수가 32,000인데 28,700까지 내리려면 얼마 내려야 돼요? 3,000포? 3,000포 더 내려야 되잖아. 예? 그러면 3,000포를 내릴 수 있는 이슈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기봉이 하락하느냐, 월봉이 하락하느냐, 그 부분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뭔가 있는 거야. 뭐 시장에서 뉴스를 가지고 뭐 좋네 나쁘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좋으면 올리겠지, 나쁘면 내리고. 자, 좋은 꿈 꾸시고요. 뭐 지금은 계속 관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뭐 방향성이 어떻고 오른다 내린다 이야기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네. 방향이 양쪽으로 다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러면서 얼마까지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잘 판단을 하시고 대응을 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